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 때 배를 빵빵하게 불리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다. 배를 부풀리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벨트를 많이 쓰는데 이런 벨트를 쓰는 게 몸에 기능적으로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오늘 코어 안정화 운동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코어 운동 영상 올렸는데 좀 코어 안정화 운동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세요 하고 댓글 좀 다실 줄 알았는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어 안정화가 운동할 때 정말 중요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운동할 때,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예로 들었을 때 어떤 운동할 때 보통 코어 안정화를 많이 얘기하죠? 주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할 때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렇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좀 중량을 좀 강하게 드는, 전신을 이용해서 강하게 드는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코어 안정화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복압이죠. 그래서 이 복압을 보통은 어떻게 잡는다고 알고 계시죠? 그냥 배를 빵빵하게 부풀려라. 그렇죠. 네. 배를 빵빵하게 부풀려라. 혹은 뭐 배에 힘을 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압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배를 빵빵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 때 배를 빵빵하게 불리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다. 배를 부풀리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이런 벨트를 많이 쓰죠. 이런 벨트를 많이 쓰는데 이런 벨트를 쓰는 게 몸에 기능적으로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스쿼트를 예를 들면 스쿼트를 잘하기 위한 스쿼트를 할 때가 있어요. 좀 더 중량을 더 많이 치고 뭔가 고중량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스쿼트를 위한 스쿼트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의 퍼포먼스라던가 허리의 건강이나 뭐 고관절이나 이런 근골격계적인 건강을 위해서나 퍼포먼스를 위해서 스쿼트를 할 때는 접근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배를 무한정 빵빵하게 만들면 여기에 복부의 공간이 넓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압력을 만들기에 더 좋은 환경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배가 넓어지면 압력을 만들기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벨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벨트로 내 복부를 꽉 잠궈 놓고 배를 밀어내게 되면 어차피 더 이상 밀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고 그 수축하는 힘으로 압력을 만들어서 이 벨트를 이용해서 배를 빵빵하게 만들어서 복압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허리도 더 편안하고 벨트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정감을 느끼고 중량을 더 잘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스포츠를 해야 되는 상황이나 우리가 허리가 통증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러한 벨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죠. 보통은 이러한 벨트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벨트가 없이도 우리가 기능적으로 복압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에서의 코어 안정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벨트를 사용할 때와 벨트가 없이 할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상황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내가 좀 더 내 능력치보다 좀 더 무거운 무게를 들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뭐 파워리프팅을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벨트를 사용하고 배를 내밀어서 하는 것들이 일부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센터에서 기능적인 부분에 더 많이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르쳐 드릴 코어 안정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지도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실습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코어 안정화 하는 법, 우리가 벨트 없이 복압 잡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벨트가 있었을 때는 배를 밖으로 밀어내고 벨트가 막아주면서 복압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벨트가 없으니까 어떤 근육은 밀어내고 어떤 근육은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브레이싱을 할 때 배를 살짝 올려볼게요. 우리가 자, 배에 힘 주세요. 배를 한번 부풀려 볼게요 하면 배를 볼록하게 이렇게 뚱뚱하게 배를 부풀리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벨트가 있었을 땐 이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벨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빵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일단 브레이싱 한번 보여줄까요? 브레이싱. 자, 이렇게 사방으로 부풀려지는 게 브레이싱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배에 힘을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트레이너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웨이트 하시는 분들 자, 배에 힘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코어를 만드는데 자, 우리가 보통 배에 힘 줘! 식스팩 힘 한번 줘볼게요. 힘 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복직근에 힘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쥐어 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골반 한번 보실게요. 배에 힘 주세요! 복직근에 힘을 주면 이렇게 골반이 말리는 동작 힘 빼시고 다시 배에 힘 주세요! 복직근만 수축하면 이렇게 어깨가
떨어집니다. 내려오시고 어깨가 말리게 되거든요. 모으면서 복직근에 힘을 줘서 배의 안정성을 만들면 우리가 척추의 중립을 유지하고 나의 척추를 움직인 상태에서 지금 안정성을 만들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사실상 척추의 정렬이라던가 어떠한 기능적인 부분을 깨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브레이싱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어깨나 우리가 흉추나 골반에 영향이 없게 복부를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힘 빼보시고. 자, 저희가 잡아야 되는 포인트가 두 군데 있는데요. 우리가 ASIS라고 하는 여기 골반을 만져보시면 딱 제일 앞에 탁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부분에 45도 살짝 위에 바지선 정도 있는 부분들을 살짝 올라와서 만지시면 여기가 복횡근을 만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복횡근을 딱딱하게 만들 거고요. 또 한 군데는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을 이렇게 옆구리, 우리 이 골반뼈와 갈비뼈 사이에 여기 살 많은 부위 있죠? 많을 거예요, 여기 살이. 여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를 잡아서, 자, 제 손가락이 이렇게 푹 파고 들어갔죠? 자, 여기를 한번 밀어내 볼게요. 자, 그러면 제 손가락 밀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딱딱하게 만들어졌거든요. 힘 빼시고. 자, 다시 한번 밀어볼게요. 쭉 밀었을 때 다시 힘 빼보시고. 자, 요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용희쌤은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잘하는 건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자, 배를 한번 부풀려 볼게요 하면 이렇게 볼록하게 되면서 다시 힘 빼보시고 배만 볼록하게 만들어 보시면 제 손가락은 거의 안 튀어나오고 위에만 볼록하게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힘 빼시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브레이싱, 밑에를 빵빵하게, 그래서 아래쪽이 앞쪽으로, 옆은 옆쪽으로 딱딱해질 겁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될 리가 만무하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감을 어떻게 잡냐면, 만약에 바로 잘 되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기침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제 손가락 잘 보세요. 기침! 다시 한 번 더 기침! 지금 제 손가락이 팡팡 튀어나가죠? 요게 기침을 통해서 복압이 형성되면서 복횡근이 탁 수축해서 제 손가락을 밀어낸 거거든요. 그대로 기침한 다음에 유지, 시작! 요렇게 해서 유지를 해서 잡는 걸 처음에 연습을 하시면 감이 오거든요. 힘 빼시고. 자, 이제 제 손가락을 한번 밀어볼게요. 쭉 브레이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긴 이제 잘 되니까 제가 손을 떼고요. 느낌이 어때야 되냐면 얘는 앞으로, 얘는 옆으로, 그리고 뒤쪽 허리, 바지선 바로 위쪽은 내가 뒤쪽으로 이렇게 부풀어진다라는 느낌으로 같이 빵빵해져 있어야 돼요. 약간 풍선이 부풀어지듯이. 그러면 사방에 튜브가 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힘 빼시고 잠깐 쉬었다가, 자, 다시 브레이싱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브레이싱이 잘 된 거고요. 나는 근데 이게 혼자 할 때 잘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자, 브레이싱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숨을 참으시면 안 돼요. 흑이 아니라 흑 해놓고서 말도 하고 호흡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자, 숨을 뱉으셨다가 얘는 유지하세요. 힘 주세요. 네, 유지한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고 노력을 해보면 숨이 잘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와요. 숨이 잘 안 들어오는데 이때 어떤 느낌이냐면 가슴에서 약간 막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거지로 숨을 조금 더 들이마시려고 하면, 여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더 들이마시려고 하면 여기 압력이 어때요? 들이마실 때? 네. 들이마실 때 내가 복압을 잡아놓고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 쪽에 조금 더 압력이 생기는 느낌이 미세하게라도 드신다면 브레이싱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힘 빼시고 잠깐 쉬세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브레이싱 자체가 우리가 복압을 만든다는 행위 자체가 복부에 압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복횡근을 우리가 사방으로 밀어내는 요 자세는 만들어 볼까요? 요 자세는 기본적으로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오는 자세예요.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하는 건 숨을 쉴 때 내려오면서 호흡을 들이마시게 만들어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을 내가 밑으로 내려볼게요. 브레이싱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는 압력이 가득 차 있고 횡격막은 내려와서 이 압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숨을 더 쉬려면 횡격막이 더 내려가야 돼요. 근데 어때요? 막혀 있으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어거지로 숨을 쉬려고 하면 더 내리겠죠. 더 압력을 내리니까 아랫배 쪽의 압력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횡격막은 흉곽과 복강을 가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거지로 내려왔는데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면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가 조금 답답하고 억지로 내가 숨을 더 들이마시려고 하면 브레이싱을 유지했을 때, 숨을 더 들이마실 때 복부의 압력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진다면
브레이싱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싱을 한번 해볼까요? 브레이싱 그대로 호흡. 자, 여기 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브레이싱을 해놓고서 허리를 살짝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허리에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 빼시고. 자, 우리는 다시 잘 보세요. 브레이싱 한번 정석으로 해볼게요. 안 움직여야 됩니다. 힘 빼시고. 근데 브레이싱을 하면서 허리 들어볼게요. 브레이싱 하면서 허리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허리가 아픈 경우들이 생깁니다. 힘 빼시고. 사실 허리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으시고. 자, 이제 브레이싱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브레이싱을 유지한 상태로 사지를 움직이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스쿼트가 가능하셔서 바로 스쿼트를 가시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나는 스쿼트 하려고 그러면 자꾸 허리가 움직이는데 복압이 좀 깨지는 것 같은데 하시면 이러한 운동들에서 점점 디벨로핑해 나가서 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드버그를 정말 낮은 강도에서부터 진행을 좀 해볼 거예요. 우리 코어의 기능, 코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뭐죠? 척추의 안정성입니다. 그죠? 척추의 안정성을 만들고 우리 코어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보통 척추랑 이거에 골반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 근육은요, 코어 근육은요, 결국에 골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골반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골반을 한번 틸팅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틸팅 시키면 복부 앞쪽에 힘이 들어올 거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골반을 반대쪽으로 틸팅 시키면 허리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골반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어의 안정화를 만들 거예요. 복압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골반을 고정시킬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브레이싱 한번 해볼게요. 자, 브레이싱 잘했습니다. 다리를 90도까지 들어볼게요. 이렇게 90도로 들어볼 겁니다. 자, 이대로 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뒤쪽에 그 꼬리뼈를 느낄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천골인데요. 그냥 꼬리뼈라고 칭하겠습니다. 그게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편하니까. 자, 그래서 꼬리뼈가 바닥에 닿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잘 안 느껴지면 이렇게 눌러보면 잘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브레이싱, 코어의 복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꼬리뼈가 1도 움직이면 안 돼요. 아예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에 터치해 볼게요. 좋습니다. 올라오시고. 이때 운동 시키시는 분들 도와주시고 싶으시면 이 골반 뼈를 잡으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가서 터치할 때 이 골반 뼈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꼬리뼈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일부러 한번 살짝 놔볼게요. 살짝 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골반이 따라가면서 허리가 들리게 되면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올라오시고. 그래서 브레이싱을 잡아놓고 움직이지 않게 뒤꿈치를 터치하고 올라올 수 있게끔 연습해 주세요. 많이 하시는 실수가 내려가면서 허리를 깎게요. 이렇게 허리가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허리에 힘이 1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복부 브레이싱 해놓고 지금 앞쪽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 근육에만 힘이 좀 들어가게끔 요것들을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나 이제 이거 잘 되는데 허리도 안 떠. 복부의 브레이싱도 유지가 잘 돼. 그러면 데드버그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팔 양손 가볼게요. 이렇게 양팔 양손 가는 걸 추천합니다. 요거를 하시고 나서 요것도 잘 되면 그때 그 다음에 한 팔 한 손을 해요. 왜냐면 이게 대각선 패턴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극단적으로 복부의 근력을 좀 만들어주고 힘쓰는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고 나서 사선 패턴을 들어가는 편입니다. 쭉 밀어서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갈 거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쭉 밀어볼게요. 자, 쭉 밀어서 자, 요 상태에서는요, 요 끝 지점에서는요, 허리가 살짝 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선생님 부들부들 떠는 거 보이시죠? 올라오시고 선생님 운동 좀 해요. 그래서 지금 부들부들 떠는 건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할 건데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다시 할 건데 조금만 가볼게요. 조금만 가면 허리가 더 요쯤까지는 보통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살짝 뜰 겁니다. 이때 전제 조건은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복부에는 힘이 들어가야 돼요. 복부로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복부로 다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올라오시고.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다리를 다 펴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 지점에서는 우리가 복부만 딱 잘 잡아 놓는다면 허리가 살짝 떠도 괜찮다. 허리 힘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괜찮다. 요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양팔 양손 가보시고
요거 일단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대각선 가볼까요? 대각선 가보. 요거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드버그가 되는 거예요. 데드버그 할 때 허리 힘들어 가시면 안 돼요. 허리 힘 안 들어오고 브레이싱 유지해주고 잠깐 쉬시고. 요게 가능하시면 이제 우리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로 만약에 디벨롭을 시키고 싶으시면 우리가 결국에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뭐다? 브레이싱 만들어. 아이크 힙힌지를 선생님 힙힌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싱을 유지한 상태에서 힙힌지를 잡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코어 안정화 운동을 좀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사실 뭐 호흡이라던가 아니면 신경근 조절 기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정말 저희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만 간단하게 알려드린 거라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언급했을 때 우리가 브레이싱을 할 때 어깨, 골반을 움직이지 않고 척추의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형태에서 그 척추 중립이 깨지지 않는 형태에서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보통 많은 파워리프터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허리를 굽어서 스쿼트를 한다거나 굽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파워리프팅이나 이런 고중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척추가 움직이지 않는 것. 물론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복압을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힌지를 사용해서 고중량 운동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중립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성이 잘 유지되는 체형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안정성이 잘 유지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복압을 유지하고 사지를 움직이는 게 사실상 가장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안정성이 생기고 아프지 않고 고중량을 할 수 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뭐다? 동작 중에 척추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겁니다. 어떠한 엑스트라로 근육을 더 썼기 때문에 동작이 깨지면서 안정성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말하는 건 이상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개인차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중립을 지키고 우리가 척추의 브레이싱을 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뭐라고? 나보지 말고 해야지. 카메라 보고 해. 뭐라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